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혹시 사기라는 걸 당한 적 없으세요? 오늘은 그 사기당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닌데요. 저도 살면서 큰 건 아닙니다만, 몇 번의 좀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사기를 좀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변해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 거겠죠. 예, 그게 이제 또 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좀 크게 고민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교직에 처음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하고 이제 초중고를 같이 지내고 그다음에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 하나가 부동산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학교를 찾아와서 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하라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주변의 동료들이 같이 함께 하자래 가지고 어, 그 부동산 그 사는 데다가 이렇게 이제 막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자 이제 그 IMF가 터지고 뭐 그러면서 엄청 제가 부동산 규제인가요?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중간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1,000원도 안 되는 땅을 우리한테 한 6, 7천원에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이제 뭐 성공굿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혼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결혼도 파경으로 가고 좀 어렵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안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알지 못했던 먼 친척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 경찰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찰에서 이제 관둔 걸 모르고요.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닌 건데 그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걸 상의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이제 그 질책을 받았는데 뭐 집안에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뭐 잠깐 자기 부인이 어디 갔으니까 조금만 좀 빌려주면 주겠다 그래서 그걸 또 없는 돈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가계 수표령을 막쓸 때인데 그 이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변에 동료 선생님들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돈 없다 소리 하면 또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갚는 날짜에 오히려 좀 더 많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중히 이제 거절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신 지도 좀 됐겠죠. 그 사이에 연락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실은 참 무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겪었는데다가 이 집안 분한테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학여고의 교장으로 근무할 때 어느 날 그 전철에서 내려서 왕십리역을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 저 뒤에서 나를 막 이름을 부르면서 확 끼우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근데 그 전철에 이렇게 저 개찰구 있잖아요. 그걸 탁 뛰어넘어서 오더니 나한테 방문해서 보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하고 다닐 때 뭐 총학생회장 하고 그럴 때 나름대로 친하게 지냈던 저 전라도 보성 사람인데 고선배라고 그 체육과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대학 졸업 맞고 나서는 뭐 어디서 교사하다가 관뒀다는 얘기만 듣고 몰랐거든요. 근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했더니 이제 무슨 여행업을 하고 뭐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학여고 있다 그랬더니 그 교장실도 이제 몇 번 놀러 오시고 또 집도 그 주변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날도 어느 날 왔다가 가셨는데 잠깐 있다가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급하게 쓸 돈 있는데 와이프가 어디 가서 좀 며칠만 좀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00만 보내라 그래서 그거 없다고 그러자니 그렇고 해서 참 돈 빌려주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사람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사람 죽지도 않았죠. 살아있겠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는 말이죠. 어, 지금 뭐 잘 나가는 유튜버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데요. 잠깐 이제 누구인지도 알 수도 있는데 그 양반이 의원할 때 이제 보좌관 하던 친구 하나 있는데 아주 착합니다. 또 그리고 성품도 곱고 그래서 늘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또 내가 잘 아는 지인을 또 와서 도와주고 그러길래 나름대로 이제 다시 만났고 오랜만에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느냐고 보니까 이제 뭐 외국에 몽골에 나가서 이제 뭐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이고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 어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급히 뭘 돌렸을 때가 있으니까 좀 달라고 그래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그 액수를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저도 돈을 뭐 싸놓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돌려준다 그랬는 날 연락도 없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몽골로 간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까지 나한테 이럴까? 그래서 내가 어디 얼굴에 바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찌어찌 연락이 되다가 그제 또 와가지고 뭐 지가 이제 들어와서 언제 준다 그러더니 그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잠깐 사실 아까 만났는데 오늘도 안 줘요. 왜냐하면 달라스리는 제가 안 했지만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결국은 의도적으로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그거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털어줬습니다. 단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특히 이 친구가 이제 내 아는 지인과 뭐 그 현지에서 무슨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아마 동업을 했나 본데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되겠느냐. 타이르고 그 돈은 안 갚아도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뭐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많은 돈도 아닌데 지가 돌아와서 갚는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만나서 안 갚을 정도면 그건 끝난 거죠. 그래서 야 사람 수고는 알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커피숍 만나보니까 먼저 와가지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넌 그래도 커피 마실 그건 있구나.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나한테 이제 계좌로 먼저 넣고 그러면 만나서 내가 술 한 잔 사주마. 그래서 좋게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돈도 안 들어왔고 오늘 만나서도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좋게 얘기하고 충고만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마음 편하려고 툭 털어버렸습니다. 그냥 너 편히 살아라. 괜찮다 안 갖고. 그렇지만 앞으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인생의 우리 후배니까 진짜 바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충고하고 헤어졌는데 기분은 별로 썩 좋진 않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불신을 주는 그런 그 뭔가 있을 때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또 그날 해필이면 그날 내가 기분이 언짢았던 그날 아, 돈 500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급히 결제할 게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준다는 친구도 그냥 약속 어기고 저러는 그래서 그날 기분이 언짢은 날인데 하필이면 또 친구가 왜 나한테 돈 500을 달라니까 돈 5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사실은 뭐 퇴직한 후에 우리 삶이라는 게 뭐 몇 억을 쌓아놓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또 얼마 있으면 우리 이제 며느리도 이제 애기 낳고 그러면 뭐 1, 2천만 원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데 이걸 어떡하지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결국 못 도와줬습니다. 이게 괜히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어, 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 상황이 좀 그 정도까지 여유가 없다. 미안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 비슷하게 보내고 이제 서로 얘기를 끝냈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여유만 있으면 그냥이라도 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해서 그렇고 또 한 사람은 아무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지가 안다는 걸로 다 해서 줬는데 그렇게 나한테 신뢰를 줘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털어주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아등바등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자기가 뭔가를 경우에 맞지 않는 거를 요구했을 때 걔도 이렇게 뭔가 응해줬다면 그 사람과의 신뢰를 중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또 사정이 있으면 이만저만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건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좀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언론사에 있는 후배 만나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하고 낮이지만 그래서 아이 그냥 나는 오늘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어디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이제 아니, 사정이 있다고 이제 연기하고 왜냐면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아서 같이 가서 자리를 즐겁게 할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들어와서 이건 뭐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몇 번 그런 어이없는 그런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좀 한번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기를 치지 말아야죠. 근데 뭐 사기 치는 사람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야 괜찮아 내가 그거 안 봐도 되니까 너 그 대신 똑바로 살아라.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온 게 훨씬 그돈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나름대로 마음은 좀 편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네요.